1등 석권, 매년 스카이비, 의대 80명 이상, 최상위권이 선택한 목돈탑 영어 리뉴하고 학교별 시험을 꿰뚫는 맞춤형 내신 자체 교재 10,000명 이상이 선택한 문법 특강 5단계 교재 15년 동안 10만 명이 선택한 정규과 순수 문법, 서술형, 실전기 출력법 자체 교재로 수시립 정시 대비해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최상위권을 위한 압도적 강의력, 철저한 관리 시스템, 학생별 세밀한 전략을 통해 중하위권도 내신 1등급으로 단 3개월로 대학을 결정짓는 영어 학원 차이를 리뉴 학원에서 확인하세요. 이화이고 이제 영어 내신 대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외고를 졸업했습니다. 또 이화여대 영문과에 이제 그때로 말하자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시나 특목에 유리한 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육특수대학원에서 테스트를 수료하였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화여대 영문과와 중문과를 독점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유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왼쪽에 이제 저희 정규반 스케줄을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동안 이제 월금 화목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3월에 개강을 하게 되면은 토요일에 3시부터 7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이제 책자에 있기 때문에 책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고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에 서울대 입결은 총 6명이고요. 전국 유일한 여자 외고로 소규모 정원 150명 정원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2026학년도 경쟁률을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 경쟁률이 굉장히 2020년부터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1.85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이제 보였고요.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팟이 독일 문학과 이제 파트너 학교이기 때문에 독어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과가 2.05대로 굉장히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화여고 영어 시험을 분석을 하자면요, 수업 진도나 시험 범위는 이따 이제 뒷부분에 세세하게 전달을 드릴 건데 문법이나 모의고사 독해가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법 어휘의 경우 부교재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가 워드마스터 수능이었고요, 문법이 다빈출 코드였습니다.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총평을 드리자면요, 최근 3년간 모의고사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아이가 고2 모의고사 1등급을 계속 받는다라는 정도로는 대응이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문항은 이제 타 외고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서술형 실수에서 1등급과 2등급이 갈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험 특징은 범위가 넓고 문항 난이도가 높으며 등급 간 경쟁이 매우 치밀한 구조입니다. 단순 실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문제 적응력, 그리고 정확한 어휘, 어법 실력과 끊임없는 실전 연습을 통해 준비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정리하자면은 고등 영문법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입학 전까지. 세부적인 이제 마스터를 해야지 세부적인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고2 수준의 모의고사를 꾸준히 1등급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시그니처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하고요. 실전 연습을 통해서 독해, 어법 등의 이화여고만의 시그니처 유형을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한 다음에 헐레벌떡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든 선행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고 영어 시험을 세부 분석을 하자면요, 시험 형식은 총점 30점으로 객관식 24에서 27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1과 혹은 미출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법 부교재는 이제 작년은 2024년에는 천일문 고등을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빈출 코드가 부교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일문과 다빈출 코드는 굉장히 다른 유형의 책입니다. 천일문은 구문 독해가 위주인 문법책이고요. 다빈출 코드는 학력평가에 자주 빈출되는
문제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화여고의 어법 이제 시험은 부교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그 유형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2 모의고사의 전에 2개와 3개년도를 시험 범위를 하고 있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어휘 부교재는 이제 한 시험당 500단어가 시험 범위입니다. 올해는 워드마스터가 단어였는데 그 범위였는데 작년 어휘구 수능이 부교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 지문도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험 구성은 이제 독해, 어법, 어휘, 서술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여고만의 특징은 매년 바뀌는 스타일이라서 어법이나 어휘의 모의고사의 비중이 변화가 있고요. 또 매년 신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여고 시그니처 문항도 있고요. 중간고사 범위가 기말고사에 재출제도 됩니다. 자, 2024년과 2025년에 이화여고 영어시험의 변화가 있다면요. 보통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2024년에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2024년에는 어법 비중이 다소 높았고요. 그래서 10문제에서 14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2025년에는 어법 비중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부교재 어법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문법 부교재 안에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여 어법 문제 또한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화여고는 이제 영영풀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영영풀이가 없거나 소수였고 어휘 난이도가 좀 하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해는 난이도가 원래는 이제 좀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고2 수준이라서 심화 영어는 고1이고요. 그냥 공통 영어는 고2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휘 난이도가 낮아진 대신에 독해 난이도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독해 선지의 단어 난이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외부 지문을 통한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신유형 출제된 거는 출제 예상 지문을 사전에 제공하고 A와 B 두 개의 지문을 연계해서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법보다는 독해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각 범위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능 유형과 보통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능 유형은 보통 17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쉬운 문제를 다 제거하고 뭐 제목,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요약, 내용 일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제 유형에 맞는 전략적인 독해 스킬이 중요합니다. 추론, 명시적 단서 찾기, 키워드 연결, 추상적 주제 이해, 주제문, 정답 근거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또 이제 요즘 수능 난이도 같은 경우가 난이도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어려운 주제를 사용하기보다는 긴 문장을 점점점 길어지게 늘려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뚱뚱이 문장이나 날씬이 문장이라고 하는데 수식어가 많이부터 길어진 한 문장 그리고 접속사로 연결된 긴 문장 이런 문장을 각각 나눠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2 모의고사 독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모의고사 난이도가 급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화여고의 시험도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해 난이도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이제 1등급 비율이 3.1%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대학을 결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제 시험 범위를 보자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최신 2개년도에 3월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기말고사에는 2개년도에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은 9월, 2학기 기말은 10월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이제 3개년도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2개년도만 범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출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문제만 이렇게 넣었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법은 이제 2개 이상 고르는 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이화여고는 디테일한 보드 영문법이라서 수능과 다른 디테일한 영문법이 출제가 되고 뭐 모두 고르시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교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교재의 내용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고에 이제 시그니처 유형이 있다면은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고르시오. 그리고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주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고르시오. 주어진 단어를 변형시켜서 비판을 완성하세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게 이제 시그니처 유형이고요. 중간고사 범위가 기말고사의 제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거 이거는 객관식이라서 이렇게 되었고요. 나중에 서술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휘는 저희가 이제 어휘 범위 단어가 500단어라고 했잖아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에 10개 분량인데 사실 그 메인 단어만 외우자면 양이 많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예문이랑 그리고 다이어, 변형어, 유의어, 반의어를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변형이나 응용 문제가 다수가 출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어의 관계나 품사 그리고 단어의 원형까지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혼동어휘라고 해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 보시면은 이 구동사에 맞는 전치사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휘의 경우 미화이고의 시그니처 문항은 단어의 초성 알파벳을 하나 준 다음에 그것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것이 주관식으로 출제되는데 이게 항상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형은 어휘는 단어의 초성 주고 빈칸 완성하는 문제 나오고 또 부교재에서 예문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법은 지문에서 어법 틀린 부분 찾아 모두 고치는 거 그리고 문법 개념을 응용하여 빈칸 완성하는 거 독해는 지문의 요약문의 빈칸 완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주관식 이제 서술형에 지문 주고 틀린 부분 고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약문이에요. 밑에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빈칸 작성하는 거 이게 뭐 한 시험에 한 4개 정도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게 여기 빈칸 만들어가는 거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영어 내신 이수 단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3단이고요. 심화 영어 회화가 4단이에요. 그리고 타 과목이 이제 국어 3단위, 수학 3단위로 조금 많이 적은데 영어가 많이 위주인 당연히 외부지만 네. 그리고 2학년부터는 이제 심화 영어 장문이 들어갑니다. 장문이 이제 저희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장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심화 영어 독해가 2단위, 그리고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 영어 비판적 사고와 논증이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제 심화 영어를 제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타학원에서 영어 과목만 가르치는 경우는 많은데 심화 영어인 글쓰기나 글쓰기까지 대비를 하는 학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화 영어를 대비를 위해서는 이제 제가 저서로 아카데미 라이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제가 이대 영문과를 졸업하면서 영문의 전공 수업으로 듣던 글쓰기에 대한 문법을 담은 책이고요. 그리고 글쓰기 방법론에 대한 책입니다. 따라서 2, 3학년의 심형 과목이나 1학년의 심화 영어 회화도 잡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교시를 만약에 3월에 개강을 하면 하는데 그 중에 한 교시는 항상 에세이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주마다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걸 또 첨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수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은 영어 회화가 대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작성한 에세이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신원이나 발음, 말투나 행동 교정까지도 진행을 해서 수시할 때 면접 대비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배경 지식 함양을 위해 주저별 원서와 해외 뉴스 아티클 읽기, TED 영상 시청 후 요약문 작성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에세이 클래스에는 영어로 말하기를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형 주제의 경우 찬반 의견 나눠서 영어로 토론하고 또 질문과 대화 형식의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아카데미 라이팅과 별개로 토플 라이팅도 따로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실제 토픽 유형 1, 2 모의고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픽 유형이 1이 통합형이고 2번이 이제 토론형인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있어도 글쓰기 잘하는 거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첨삭을 받아봐야지 늘는 것이 글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 이제 아카데미 라이팅의 저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미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미콜론은 어떻게 어디서 써야 하는지 그리고 관사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영어 문법적인 관사는 쉬운데 글쓰기 관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USA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어 이름에 국가 이름에 오브가 들어가요. 전치사 오브가. 근데 저희가 이제 오브가 들어가는 나라 이름에는 간사 덜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브가 안 들어가는 나라 이름에는 덜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 나라 이름을 저희가 이제 글쓰기 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다룰 수 있는 책이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엑셀사이즈에 우리가 글쓰기 문법에 대한 연습 문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자면은 심화영어 장문 대비해서 아까 제가 첨삭도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학생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첨삭 전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첨삭 후인데 단순히 제가 이제 첨삭을 내용을 다 붙여주고 이건 이거 틀렸으니까 고쳐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첨삭 노트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에세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빈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컨텐츠와 그래머와 오버 그 전체적인 그 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노트로 뭐 구조는 명확하지만 내용이 피상적이고 짧고 그리고 연구 인용이 좋지만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인 인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화영어 대비를 위해서는 이제 원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이슈 토픽별로 각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길고 넓게 다룬 원서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 학습을 위해서 전문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TED 영상이나 어디 이제 하버드나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UN 등의 전문 기관의 영상을 시청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이 들으면서 보면서 요약문을 작성을 해요. 요약문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한순간에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글에 녹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요약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 작성한 요약문을 토대로 제가 이제 직접 만든 질문지에 답변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이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중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해외 뉴스 기사도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해요. 한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의 기사를 또 읽습니다. 그래서 사고력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지식 학습이 나중에 이제 수시 준비를 하실 때 논술 전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토플 라이팅에 이제 통합형 문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통합형은 이제 정보성 글쓰기를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리딩 그 아티클을 읽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고 그거에 대한 요약문을 본인이 작성하는데 이제 나중에 시험 그 문제를 작성할 때는 영상이 사라지고 본인이 작성한 요약문을 토대로 그 노트 테이킹을 토대로 요약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토플과 유사한 3스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번에 공부한 내용인데 토픽 인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토픽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law나 justice, human rights에 관한 원서를 한 권 읽어요. 그리고 그 특정 부분을 제가 요약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UN에서 올린 공식 인권선언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노트 테이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읽은 읽기 자료와 듣기 자료를 지워버리고 본인이 작성한 요약문과 노트 테이킹만으로 주어진 질문 10개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프 이바리에이션 시트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오른쪽 추천 기준표를 보면서 요약문을 평가하고 빠르게 들으며 노트 테이킹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서 읽고요. 그리고 UN의 이제 인권선언문 영상도 시청을 했고요. 또 이렇게 생긴 질문지에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토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플라이팅 1번이 정보성 글쓰기라면은 두 번째는 토론형이에요. 그래서 찬반 논론에 대한 본인의 배경 지식을 굉장히 크게 요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한 시간 10분 안에 질문 1개와 다른 관점의 의견을 2개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연 근무제와 고정 근무제 중 직원의 업무 생산성 증가에 더 효율적인 거라는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저희가 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학생 A는 유형 근무제 찬성을 하는 거고 B는 고정 근무제를 찬성을 하는 건데 이제 학생이 둘의 감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주장, 근거, 결론 구조에 짜임새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데미 라이팅 수업에 에세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에세이 토픽이 전기차 정말 친환경일까라는 토픽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해외 저널을 읽고 기후 위기에 관한 배경 지식 영상을 시청하고요. 또 주어진 배경 지식 자료 이제 이거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따로 줘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4에서 5페이지 작성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수시나 대입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각각 작성한 보고서마다 해당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을 세특에다가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도 보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런 영상 시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배경 지식을 위한 자료를 또 제공을 해요. 이거를 토대로 보고서를 씁니다. 또 이제 저의 이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장점이 너무 많은데 대입 수시 대비를 위해서 겨울과 여름방학에 생기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매방학에 이제 생기부 검토와 자소서 쓰기 연습 그 수업을 한 해씩 포함하고 있어요. 수시 전형의 필수 체크리스트인데요. 밑에 세특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교과 수업 중 보여준 전공 역적 합성과 학업 역량이 드러나는 핵심 기록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분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질적 우수성이 중요합니다. 또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부에 기재된 활동의 진정성과 깊이를 검증하고자 발전 가능성, 인성 등 고등학교 전반에 걸친 본인만의 이제 스토리 완성을 제가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의 전국 연계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기부 검토를 통해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규 교육 과정에 동아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정규 교육 과정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동아리 활동과 그런 부분들도 제가 코칭을 하고 있고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 대학에 제공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공 관련해서 깊이 있고 확장된 도서 목록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방학마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화여고 결방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제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문법 개념이나 기출어법을 위해서 다빈출 코드, 그러니까 올해에 이제 부교재를 1회독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위주의 교재예요. 그래서 개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만든 문법 개념 프린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어휘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에 이제 자체 교재 어드밴스드 레벨 3를 빠르게 완료한 후에 부교재 선정 후에 그 부교재로 넘어가서 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수능 독해는 이제 유형별 쉽고 빠르게 공략 가능한 이제 핵심 전략을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정답만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신 대비를 가능한 이런 초밀착 분석을 제공을 해서 저만의 이제 독해 지문 분석 노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이 수업을 들은 다음에 오답 노트 비법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 안에 주제문 정답 근거 찾기 어려운 단어나 본문 해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칩니다. 1학년 독해 내신 범위를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겨울방학 때 최근 2개년의 고2, 3, 6, 9, 10월 모의고사를 한번 완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건 학생이 쓴 오답 노트고요. 오답 노트 쓰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통합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독해나 문법은 사실 기본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대비까지 가능한 심화 영어 라이팅까지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학생이 와서 시험을 보는 건데요. 문법 한 단어를 나와요. 그리고 어휘는 2단어를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문법 드릴 문제를 50개를 제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객관식, 주관식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체 제작한 문제들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수동사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와서 이제 투부정사의 드릴 문제 50개를 풀고요. 그리고
객관식, 주관식을 통해서 서랍평가, 객관식 문제 모두 타파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수업 스케줄은요. 월급 화목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교시는 영문과 개념 그리고 기출어법 진행하고 있고요. 클리닉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법에 대한 50개 적용 문제를 실전어법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또 수업 끝난 후에는 제시 관리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반의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독해와 라이팅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뉴학원의 이제 심화 영어 이제 이화외고 수업은요. 기본적으로 문법, 독해뿐만 아니라 그 문법이나 독해는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심화 영어나 심화 영어 회화 그리고 장문까지도 대비가 가능한 수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마다 1대1 맞춤 컨설팅으로 대입까지 연결이 가능해서 이제 저희가 수시 전형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시 전형이 80%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에 대해서 대비를 1학년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부터 대비를 하면은 이제 스토리라인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심화영화 회화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회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회화도 저희가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화예고의 1학기 기말고사에 심화영화 회화로 N에서의 연설문이 이제 범위였어요. 그래서 N에서의 연설문과 그리고 단편소설 하나, 장편소설 하나가 이제 시험 범위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업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고 다닐 때 스티브 잡스의 그 졸업 연설문이 이제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 아주 달달 외우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외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어 민영학원의 이화외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